네, 기업들 직접 탐방하고 또 낱낱이 파헤쳐보는 기업 탐방 런투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 탐방 살펴보기 앞서서 시장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옵션 만길이잖아요. 시장이 좀 1%대 하락세,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낙폭이 덜하기는 한데 글로벌 증시 흐름도 사실 좋지 못했고 오늘 만길 영향까지 겹쳤어요. 어느 영향이 하락에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방준비은행 뉴욕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매주 얼마나 돈을 푸는지에 대해서 그 전주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네. 4월 첫째 주에서부터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 연준이 푸는 돈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매수지만 반대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동성이 확대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되는 상황인데 특수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 모두 다 받아내고 오히려 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활동 계좌 수라든가 고객 예탁금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충분히 흡수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선전을 하고 오늘 장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그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개인 매수세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사실 그 각 기관들, 각 전문가들, 모든 패널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이 센티멘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대응 내에서도 지수 플레이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의 플레이 그리고 다소 실적 추정이 유리한 실적 추정이 쉬운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고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하고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들이 또 이슈에 따라서 워낙 순환매가 빨리 돌다 보니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또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처세술도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탐방 런투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엊그제 화요일에 에로티 베큐움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오, 간만에 이번에 좀 다녀왔고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네, 네. 탐방을 다녀오셨네요.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탐방이 그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제 스타일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현장에서 기업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컨빅션이 느껴지지도 않고 비중을 많이 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네, 되는. 네. 누구한테 정말 좋다더라, 실적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저는 꼭 가보고 매수하는 성격이라서 좋네요. 확실히 가서 보니 이 기업을 내가 어느 정도 사면 되겠다 또는 안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탐방을 간다라고 해서 그 기업들에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그 탐방을 간 기업들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또는 흐름만 보고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보다는 현장에서 네. 직접 보는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에어티 백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2017년도에 아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사업장이 그 안성, 동탄 그리고 판교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안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처분 후에 오산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사옥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옥 외부도 전부 다 둘러보고 내부에서 이 팹 운영,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도색하는 이런 자동화 공정까지 직접 확인했는데 정말 이 외관 및 내관이 좋다. 정말 기업들이 몇 조짜리 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구 좋아 보이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비해서 현재 업황이나
그 업황 속에서 동사가 MS를 늘려간다든지 다른 플러스 알파를 찾지는 못한 외관보다는 다소 아쉬운 탐방이었습니다. 네, 지금 직접 확인을 하는 그래서 이 기업 탐방 런투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주시는데 에로티 백큐을 다녀오셨는데 멋진 외관보다는 글쎄 하는 생각이 좀 드셨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어떤 기업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동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지 이해가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각 공정마다 이 각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장비 내에 챔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쉽게 얘기해서 뭐 밥솥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높은 고온과 압력을 가하고 웨이퍼에 그 높은 이런 그 압력을 가하는 그런 챔버인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뭐 드럼통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요. 이 챔버는 압력이 크게 가해지고 이 티끌이나 이런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대부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버를 약 3에서 4m 정도 호수로 연결하고요. 그 호수에다가 진공 펌프, 이 에로티 백큐um 생산하는 진공 펌프를 이 부착을 하는데 이 제품 내에서 굉장히 두 개의 스크류가 빠르게 회전하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스크류가 정말 종이 한 장보다도 10분의 1 얇은 간격을 두고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이 공기를 굉장히 빨아들입니다. 강하게 빨아들이는데 이 3, 4m에 연결된 그 호수를 통해서 장비 내 챔버의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챔버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챔버의 진공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비롯해서 경쟁사들의 이 진공 펌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장비 한 대당 진공 펌프가 3대가 들어가고요. 이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쉽게 장비가 파손되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입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라든가 다른 안 좋은 케미컬 물질들이 흡입이 되면 금방 이 장비가 고장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대 플러스 스페어로 한 대 정도는 더 유지를 하는 24시간 동안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필수한 장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업황이죠.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동사의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난 뒤에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죠. 인프라에 뭐 배수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전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장비를 넣기 이전에 인프라와 장비 사이에 동사의 진공 펌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진공 펌프의 소비자가 뭐 우리 B2C가 아니거든요. B2B,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런 고객사니까 고객사가 결국은 투자를 해야지만 동사의 제품이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투자 계획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지만 동사가 수혜를 입는 거고 결국에는 고객사의 업황,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만약에 좋다라면 이런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 뭐 부품 업체들 다 좋겠죠.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만의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자의 MS를 뺏어올 만한 아니면 신제품을 만들어서 기존 제품보다 더욱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면 다소 안 좋은 업황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플러스 알파, MS를 뺏어오거나 그런 플러스 알파를 찾지는 제가 뭐 분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1분기 반도체주들의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업황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과 연동되는 이 에로티 백큐um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알파를 찾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건가요? 네.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 1분기 실적이 다 괜찮았거든요. 네. 먼저 코로나가 3월 말부터 뭐 유행한 것도 가장 뭐 큰 이유이고요. 1월 초, 2월 이때는 지금 PC DRAM 현물 가격이 그나마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욱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금 회색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현물 프리미엄이거든요. 이 현물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PC DRAM의 계약 가격과 현물 가격에서 계약 가격을 뺀 프리미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객사에게 매월 고정해서 물량을 크게 넘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넘길수록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 보통 이 현물 가격 비해서 싸고, 현물 가격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고객사들이 스팟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보통 계약 가격에 비해서 높은 현물 프리미엄을 보이게 되는데, 네. 차트에서 보시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프리미엄이 좋았습니다. 근데 4월 달,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프리미엄이 급속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두 개를 살 때랑 1,000개, 2,000개를 살 때는 틀린데, 지금 이만큼 프리미엄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 두 개 살 때와 1,000개, 2,000개 살 때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객사 입장에서, 반도체가 필요한 고객사 입장에서 급하게 스팟 반도체를 사지 않더라도 천천히 사더라도 나는 그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D램의 시장에서 서버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하고요. 모바일이 40%, PC가 20%를 차지하는데, PC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수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그 2, 3분기, 4분기에 PC D램 또는 D램의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이 재고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량이 많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캐펙스 늘릴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업황이 돌아서는 가시성이 짧은 시간 내에 없기 때문에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가져갈 때 이런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은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캐펙스를 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는 네. 높은 캐펙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투자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평택 1기, 평택 2기, 평택 1기는 이미 다 채웠죠. 평택 2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 2, 3, 4로 나뉘어서 이 페이지 1, 페이지 3 같은 경우에는 D램을 넣고요. 페이지 2나 페이지 4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2에는 낸드와 페이지 4에는 파운드리를 넣는데, 페이지 1,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면 페이지 3나 4에 이 시기를 더욱더 당기고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비주가 다소 그 뭐 아웃퍼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우려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이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정말 이 쇼티지가 나는 그런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가 아니고서야 정말 튀어나온 송곳처럼 그렇게 눈에 띄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둔화에 대해서 실적 둔화를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실적이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아예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보다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2017년보다는 다소 미약하지만 그래도 너무 안 좋았던 2017년, 2018년보다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만약 현물 가격 이 하락세가 조금 플랫해지거나 네. 또는 아무리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반도체 가격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가격을 잘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반도체 가격보다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8개월 정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선행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플랫한 상황에서 시장에 너무 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될 때, 크게 들어올 때, 과거 2017년도나 2019년도 말, 뭐 2020년도 초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강하게 펼쳐지기 이전에는 동사의 실적 추정치가 뭐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 네.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확실한 개선, 그리고 삼성전자의 아웃퍼폼 전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비단 에로티 백큐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딱히 빠질 건 없는데 좋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IT 주식들을 꽤 재미도 많이 보고 그 추천도 많이 드렸는데 네. 2017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갈 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제외하고는 뭐 바이오라든가 뭐 화장품, 시크릿컬 다 재미없었거든요. 네. 모든 수급들이 2017년도에는 IT로 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현상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 그러니까 그 작년 말과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하이닉스 신고가를 뚫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소부장 그 외의 섹터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수급이 네.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쪽 그 IT가 수급이 이제 비어 있고 이쪽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IT 장이면 IT 아니고서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은 IT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IT 말고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내기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반도체 섹터를 지금 볼 오버웨이 거는-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다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을 올리는 장세입니다. 다들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면 원래 실적은 안 좋은데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쪽 뭐 그런 쪽들을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굉장히 IT를 좋아하고 실적이 언제 돌아설까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아쉬운 그런 네. 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IT는 아직은 좀 매매 매력도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는 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기업 탐방 러투 에로티 베큐에 대해서 직접 탐방을 다녀왔지만 아직은 조금 지켜보기에는 기대치를 낮추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금 수급이 노는 그쪽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일단 다녀오신 소감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에로티 베큐에 대한 기업 탐방 런투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화문 금융센터 이희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